오늘 이제 주말반 2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 시작 페이지 설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메일 계정 만들기 이거를 해볼 거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또는 작업 표시에 보면 인터넷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딱 클릭하면 어떤 집은 네이버가 나오고 어떤 집은 다음이 나오고 어떤 집은 다른 게 나오고 뭐 다 달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게끔 하자는 거예요. 내가 뭐 원하는 거를. 그게 가장 좋죠. 어떤 집은요 인터넷을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나오게 하는 집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도. 아무것도 없게끔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몰라. 그 사람 성격인지 그런 건지 취미가 그런 건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뭐가 나오면 좋아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가 나오면 그리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보면은 네이버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금전적인 수익을 발생하려고 애를 써요. 네이버가. 예, 모든 업체가 다 그렇게 해요. 구글도 그렇고 다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개 광고가.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좀 자제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저라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이버를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책에는 네이버에 회원 가입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먼저 네이버부터 실행을 해 놓고요. 여기 한번 가보죠. 뭐 저 끄트머리로 가시면은 작업 표시를 저 상단에 창 조절 메뉴라고 있죠. 밑줄, 네모, X. 그 밑에 보면 집 모양 누르고요. 그 다음에 별표 있고요. 톱니바퀴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내가 다 외워서 쓰는 것도 있지만 대충 딱 보면 이런 거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구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한 200평짜리 집에 가면 우리가 사는 집하고 구조가 다르겠지만 뭐 한 30평대, 40평대, 20평대 아파트에 가면 대부분 현관문 열면 신발장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방 있고 그래요. 또 쭉 지나가면 이제 베란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구조가 비슷한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것도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 끄트머리에 가면 집 모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얘를 누르면 제일 먼저 인터넷 창이 열리게끔 하는 거. 어느 창이 열리게 할 거냐 하는 거죠. 홈이라는 건데 홈, 집 모양. 홈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처음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단어 뜻이. 자, 그 다음에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톱니바퀴는 뭐냐면 대부분이 환경 설정. 어떤 거를 좀 꾸미고 할 때 쓰는 게 톱니바퀴 기능이에요. 톱니바퀴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 끄트머리에요? 눌러보세요. 자, 지금 제가 저 끄트머리에 있는 환경을 좀 바꾸려고 톱니바퀴 그림을 들어갔어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보면 환경 설정이 톱니바퀴 그림이잖아요. 대부분 비슷해요. 자, 클릭을 했더니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고요. 눌러봤더니 여기가 이제 저는 네이버라고 나와 있어요. 네이버. 근데 네이버가 아닌 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현재가 지금 네이버로 연결돼 있잖아요. 현재 화면이. 현재 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만약에 내가 다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주소를 다음이라는 영어 주소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자 보세요. 확인 눌렀어요. 만약에 다음이라는 사이트로 가고 싶으면 우리가 다음이라는 사이트 주소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도구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얘를 현재 페이지로 바꾸면 뭐가 돼요? 다음이 됐겠잖아요. 다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인터넷 실행할 때마다 다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런 기능이 있네. 요거 시작 페이지로라고 하는 기능이 있네. 다음에 보니까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인터넷이 다음이 나오게끔 해놓는 거 봐요. 네이버에는 있나 볼까? 네이버 여기 잠깐 보세요. 네이버에는 그런 거는 없다. 네이버는 거기 없는데 다음이란 사이트에는요 여기 시작 페이지로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놨나 봐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바로 그냥 인터넷이 다음으로 열리게끔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끄잖아요. 인터넷을 끄고 인터넷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 다시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다음으로 네이버로 열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말고 제 홈페이지가 나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그럼 제 홈페이지 주소를 이제 쓰고 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이거를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현재 페이지로 하면 제 홈페이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껐다 키면 요 화면이 나올 거라.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요 딱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네이버가 안 나오잖아요. 첫 화면이 되게 불안 증세를 보여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처음이 원래 주연테크 컴퓨터라 주연테크 홈페이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딱 해보세요 그랬더니 몇몇 분이 그래요. 선생님 컴퓨터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네이버가 안 나와요. 그래요. 네이버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건가? 근데 그걸 초급반 학생이 물어본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잘하는 자격증반에 있는 학생이 인터넷이 이상해요. 그래서 예? 뭐 안 됩니까? 뭐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주연테크 잘 나오네 했더니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러시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만큼 네이버가 유명한 거죠, 뭐. 자, 이제 네이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네이버가 나왔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래도 쳐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꾸며보죠. 네이버 볼 게 많아요, 솔직히. 너무너무 많아서 밤을 새고 봐도 사실은 못 보지. 자, 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작업 표시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작업 표시라는 게 뭐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시작이라는 줄 밑에. 여기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줄. 거기 인터넷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면 그게 작업 표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열렸잖아요. 열리고 나면 거기다 뭐라고 하랬어요? 여기 위에다가. 이게 주소줄이에요, 주소줄. 여기는 검색창이고요. 검색창이고 저 위에는 주소창이에요, 주소창. 이 주소줄에다가 www.naver.com이라고 입력해서 엔터 치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여기다 물어봐. 여기다 네이버 안에다가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주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지금은 다 해결봐요. 위에 주소창에다가 쓰면은. 이거 활용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교재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재 없어도 제가 뭐 설명드리면 되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열리면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19페이지 3번 위에 네이버 들어갔죠? 네이버가 열렸죠? 그럼 우리는 뭐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주연테크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현재 페이지 딱 누르면 네이버로 바뀌죠? 근데 책에서는 뭐래요? 네이버라고 입력하래. 뭐하러 해? 현재 페이지 누르면 되지. 만약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게 열렸을 때는 네이버라고 쓰면 되지만 우리 네이버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현재 페이지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가 네이버로 싹 바뀌잖아. 이게 조금은 어설프게 돼 있네. 그렇죠. 고생을 시키나 연습하려고 했나봐. 자, 지금 왼 페이지 18페이지 1번에 네이버를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현재 페이지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지. 메모해 놓으세요. 거기다가 동글뱅이 1번 빨간색에 http 해가지고 www.naver.com이라고 입력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그 현재 페이지를 눌러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다? 왼쪽 페이지에 네이버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네이버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네이버가 아닌 상태에서는 여기다 어떻게 돼? 네이버라고 쓰고 또 여기 써야지. 현재 페이지 누르면 안 되지. 이렇게 엉뚱한 게 나오잖아. 그때는 직접 고쳐 쓰는 거고, 우리는 지금 네이버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만 하면 된다? 현재 페이지만 누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또 공부할 내용이 있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포털. 예, 포탈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포탈, 영어니까 포털 사이트, 영어로는 이렇게 포털이라고 써요. 책에 보니까 19페이지 스텝 2번에 포털 사이트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포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비스가 많은 곳. 이걸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성문이나 남대문, 동대문 이런 성문 있잖아요. 성문 또는 대저택의 대문. 그러니까 성문은 뭐예요? 왕이 사는 곳이 성이잖아요. 거기 문이니까는 굉장히 큰 문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저택이라면 누구를 뭐랄까 볼까? 빌 게이츠가 사는 집에 대문 정도가 돼야 포털이라고 하겠지. 아니면 그 키메라? 성악하시는 분 있잖아요. 키메라. 그분이 외국에서 살고 계세요.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데 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이 차를 타고 2시간 돌아다닌대요. 자기네 집을. 자기네 집을 걸어서가 아니라 차를 타고 구석구석 찾아보는데 2시간 걸린대요. 빌 게이츠는 집안에 비행장도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가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포털이라고 얘기하나 봐.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면 뭐가 많겠죠.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보세요. 얼마나 서비스가 많습니까? 다음에 가도 어때요? 구글에 가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우리는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면 어떨까? 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라는 거죠. 회원 가입을. 혹시 네이버 다 가입돼 있으세요? 안 돼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음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이버도 가입해 놓으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네이버하고 다음이에요. 두 군데는 갖고 있으면 편해요. 왜냐면 어디 가면은요, 다음 주소 있잖아요. 다음.net 이거 쓰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네이버를 쓰든지 구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2-3개. 우리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아이디가 다 있어요. 나는 가입을 안 했는데 대리점에서 다 가입시켰어요. 이제 그 핸드폰을 이렇게 개통을 할 때 거기 있는 업자가 구글을 다 해줘요. 안 그러면 스마트폰을 못 써요. 스마트폰에서 전화, 문자 받는 거는 원래 통신사 관할이고 인터넷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구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핸드폰만 개통해서 주면은 핸드폰 못 쓰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이런 카톡 같은 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미리 시켜놓거든.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를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은 거기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 핸드폰입니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네들도 비밀번호를 몰라요. 구글도.
대신에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 쓰는 비밀번호로 바꾸면 되는 거지. 자, 일단 한번 제가 회원가입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화면이 나오나. 눌러보면은요, 예, 요렇게 나와요. 그게 우리 책의 20쪽 보실래요? 20쪽? 20쪽에 보면은 회원가입 하기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면이 좀 다르죠? 네이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없잖아요. 대신 요거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동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체크하고 뭐를 선택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그냥 동의만 누르면 한꺼번에 다 한 거로 해줄 수는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네. 여기 모두 동의합니다 요거 있어요. 모두 동의합니다. 예. 그냥 동의를 눌렀더니 여기 보세요. 모두 동의해 주세요 라고 돼 있어. 알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있네. 이용약관 동의 필수래. 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래. 그 다음에 위치정보 이용약관 동의는 안 해도 된대. 선택이래.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전자우편으로 보내줄 때 근데 선택이 안 받아도 돼. 그러면 필수라는 것만 해야 돼. 필수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아이디. 여기 보시면 아이디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A, B, C, D 라는 거를 딱 쓰고 나서 비밀번호로 들어오려 그러면 글자가 작대. 5글자 이상 써야 되는데. 그래서 A, B, C, D, E라고 딱 쓰고 비밀번호 딱 들어오면 누가 쓰고 있대. 그럼 A, B, C, D 1, 2, 3, 4, 5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누가 쓰고 있대. 근데 A, B, C, D 1, 2, 3, 4, 5가 내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정민도 누가 쓰고 있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막 다른 글자를 막 쓰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아이디네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제가 뒷글자는 막 아무렇게나 썼거든. 정민, 샬라샬라 막 이렇게 썼거든. 이거 내가 못 외워, 이제.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좋게끔. 전 이제 9월 5일생이거든요. 그럼 0905 이렇게 써봤단 말이야. 누가 또 쓰고 있대. 에이. 그러니까 아이디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한 1억 명의 회원이 있거든. 그 중에 안 쓰는 거를 내가 써야지. 남이 쓰고 있는 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썼다고 치자 이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기도 D를 제가 썼어. D를 뒤에 썼더니 이건 괜찮대. 그럼 비밀번호를 뭐라고 1, 2, 3, 4, 5 A, B, C, D, E 그랬더니 사용 불가래. 1, 2, 3, 4, 5 A, B, C, D, E 썼더니 안 된대. 뭐라고 써있냐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연결해서 쓰래. 사용 불가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대문자 A, 소문자 B, C, D, 느낌표 1, 2, 3, 4 오, 근데 위험하대. 가능은 한데.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또 까먹었어. 대문자 A, B, C, D, 느낌표 1, 2, 3, 4 이제 두 개는 같이 맞춘 거야. 두 개가 틀리면 안 돼. 틀렸다고 다시 쓰라고 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 써야죠. 이름. 홍길동, 이정민 써야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해야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생년월일 입력해야지. 근데 비상 연락용 이메일이 있어요. 내 네이버에 접속을 못하면 내 친구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내 배우자라든지 그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를 여기다 쓰는 거야. 기존에 회원 가입한 사람,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여기에 이정민이라고 썼는데
이정민이라고 쓰고 남자라고 쓰고 생년월일 썼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아야죠. 왜냐면 속된 말로 뻥치면 안 되거든. 나는 홍길동이요, 여자예요, 박년 20살이에요 하고 거짓말로 써놓고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20살짜리 여자 홍길동이가 글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돼. 그때 문제가 뭐냐면 요 핸드폰이 내 거냐 이거야. 내 명의로 돼 있냐 이거지. 내 명의. 아니야, 남편 거야, 애들 거야, 자녀들로 돼 있어. 그럼 안 돼요. 방법이 없어. 이거는 못 해요. 그러면 꼭 내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돼. 내 명의로.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도 회원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 명의로 된 핸드폰이 아니면 가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른 방법은 없죠. 회원 가입할 때 이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핸드폰 없는 사람은 서럽잖아. 그래서 핸드폰 없이도 회원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어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네가 진짜 이정민이냐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인들 같으면 신분증 있잖아요.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발급일자가 있어. 발급일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발급을 한 거 있어. 그거는 본인만 알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누가 훔쳤어. 주웠어. 그럼 이제 거짓말로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게 신분증이라는 게 남의 거를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주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졸지에 남의 거를 내가 몰래 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쓰다가 걸리면 처벌이 커요. 괜히 그거 위험한 행동이고. 근데 위험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증 확인이 꼭 필요해요. 인증 확인이. 인증 확인하는 방법은 개인 식별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본인 명의의 전화기, 핸드폰 있죠. 본인 명의 핸드폰. 그것이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인인증서. 금융권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죠? 여기 있는데 아이핀, 공공 아이핀이라는 거 있죠? 공공 아이핀. 네.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해요. 근데 이 공공 아이핀에 회원 가입하려면은 공인인증서가 있든지 본인 명의 핸드폰이 또 있어야 되고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내 신분증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도 개통을 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종류가 아니면 네가 이정민 맞아? 나 이정민 맞아 라고 해도 안 믿어준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편한 게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야.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래서 혹시나 이 중에 핸드폰이 내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단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돼.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든지 아들내가 이걸 해줬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셔서 신분증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바꿔주지, 명의를. 그냥 말로만 이거 우리 아들 건데 내 명의로 해주셔 그러면 뭐 훔쳐온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실제 핸드폰의 주인과 사용하는 사람의,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는 대리점 가시면 돼요. 핸드폰 대리점. 그러면 다 바꿔주니까. 예. 그래서 요런 게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회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회원 가입이 됐다고 치고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은 다음에 가입돼 있어요 라고 돼 있고, 어떤 분들은 네이버에 가입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입된 거로 로그인을 해보세요, 직접. 무시야. 이게 뭔 글자야? 이런 글자를 입력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대로 따라서 써주시면 돼요. 제가 두 군데 회원 가입한가 해서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실 때, 가입할 때, 그 비밀번호, 비밀번호라고 하니까는 번호잖아요, 번호. 그러니까 숫자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비밀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글자잖아, 글자. 워드니까. 자, 알려드릴게요. 영문자에,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 다음에 기호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아까 우리 회원 가입하려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다른 데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섞어서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해킹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해킹. 자, 제가 비밀번호를 숫자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해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정민은 이제 로그인 해봐야 되잖아. 아이디는 알 수 있어요. 아이디는 쉽게 알아요. 네이버 어디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 카페나 블로그 가보면 그 사람 아이디는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에 맞는 비밀번호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1초 만에 찾아요. 해커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늦어도 10초 안이면 다 찾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정민이 걸 왜 안 하느냐?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정민 전자우편에 여기 가봤자 뭐 돈 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안에 돈 될 게 많다 그러면 분명히 제 거를 건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어 소문자하고 숫자만 섞어서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 20분 이내 다 털려요. 그런데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섞으면 100만 년 걸린대요. 100만 년. 얘를 깨트리는데, 찾아내는데 100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다시 가입하실 필요 없이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정보를 비밀번호만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 비밀번호만. 아이디는 내가 쉽고 남이 쉽게끔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참고로 제 아이디는 이렇게 써요. 2가 3개예요. 2가 3개. 처음에 이 2개를 썼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쓰려고 그랬지. 이렇게. 이정민 이렇게. 근데 구청에 갔더니 이건 정이 아니라 중이래. 중. 로마 표기법에 의해서 여권에다 이렇게 쓰면 이 사람 이중민이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정민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다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를 거꾸로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이제 바꿨더니 이것도 누가 쓰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붙였어요. 이렇게 하나 더 붙였더니 쓰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예요.
네이버도 이거 쓰고 구글도 이거 쓰고 다음도 이거 쓰고 다 이거로 써요 이제는. 그럼 편하잖아. 예전에는 네이버 아이디 다르고 다음 아이디 다르고 다 달랐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헷갈려.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본인도 까먹거든. 근데 이제 새로 판을 짤 수도 있어요. 새로 판을 짜는 거지. 에이 나 아이디 새로 만들래 이렇게 안 하고 I love book 할래. 난 책 읽는 걸 좋아해. I love book.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쓰고 있거든. 아까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회원가입할 때 써보면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라고. 그럼 특색 있게끔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근데 나와 연관 없는 거 쓰지 말고 연관성 있는 거. 뭐 이렇게 써볼까? 프리티 피그? 예쁜 돼지? 뭐 누가 쓸 것 같은데 아마도? 아니면 프리티 피그 천사? 너무 길어 또. 하여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잘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막 섞어서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까먹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첩에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셔도 되겠지만은 이게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간 거야. 봉사활동을 갔는데 핸드백이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는 카드를, 그 안에 카드가 있잖아요. 지갑 안에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인출을 해간 거야. 그럼 내 카드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봤더니 이분이 본인의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번호를, 비밀번호를 까먹잖아요. 네 개 숫자를. 그러니까 그 수첩 안에다가 국민카드 비밀번호 뭐 신한카드 비밀번호 뭐 하고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이 훔쳐가서 현금 있으면 빼서 쓰려고 그랬는데 수첩에 보니까 비밀번호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 30분 이내에 막 여기저기서 인출했는데 금액이 한 1,500만 원. 돈도 많았나 봐. 카드도 많이 갖고 다니셨나 봐.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메꿔야 돼요, 자기가. 도둑놈 잡고 나면 그놈한테 돈 달라 그래서 받아갖고 내가 다시 쓰면 될지 몰라도 일단 은행에는 카드사에는 내 돈을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더더욱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경찰서에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경찰관이 하는 말이 2년 후에 수사 들어갑니다 그러더래.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같은 분이 많아요. 순서대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 거 먼저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도난당하고 이렇게 한 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날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방송에 떴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것부터 먼저 해주겠지. 방송에 떴으니까. 근데 방송에 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500만 원 이제 갚고 이게 애타는 거지. 근데 2년 후면 CCTV 확보해 놓은 거 그럼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비밀번호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 비밀번호 확인해 달라 그러면 되죠. 그러면 내 핸드폰 명의로 내 거로 돼 있으니까 이정민으로 돼 있으니까 이정민 핸드폰을 입력하면 인증번호 입력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인증번호 해놓고 확인하면 이제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다시 해야지. 그렇게 여러 번 해봤어요. 저도 까먹고 도저히 헷갈려.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섞으면 되겠다. 나름대로 판단이 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놓기 시작하면 안 잊어먹지. 집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크게 매직으로. 내 비밀번호는 뭐다 이렇게. 그럼 가족들만 알 거 아니야. 근데 도둑놈이 들어오면 이 글자가 뭘까? 거기다 네이버 비밀번호는 이겁니다라고 쓰진 않고 그냥 이상한 글자를 쓰겠지 이렇게. 그러면 도둑놈이 그건 안 본단 말이야. 돈이나 훔쳐가려고 그러지. 그럼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쳐다보면 내 비밀번호 저거지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수첩에다 적어 놓으시면 안 돼. 꼼꼼하게 다 적어. 네이버는 비밀번호가 뭐고 다음은 뭐고. 근데 수첩 잊어버리면 겁이 나는 거야.
누가 내 걸 건들까 안 건들까.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네이버 것도 있고 다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터넷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기능이에요? 자, 인터넷에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서비스라고도 얘기하겠지. 서비스. 당신은 인터넷을 왜 합니까? 어떤 거 합니까? 물어보면 대표적인 게 뭐를 한대요? 검색합니다. 그것도 정보 검색이라고 하죠. 정보. 두 번째 뭐를 합니까? 나는 금융 업무 때문에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공부해요. 학습.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사이버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으로 대학 공부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하는 사람도 있지. 게임. 인터넷으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하는 이 순서가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1번이고 2번 그건 아니에요. 괜히 또 혹시나 순서인 줄 알고 어떤 것도 하냐면 바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는 일을 많이 하죠. 전자우편은 이제 이메일이라고 하죠. 이메일. 그러니까 전자 메일이라고도 하고 전자 메일이 뭐 전자 우편이 되겠지. 여러분은 하루에 전자 우편을 얼마나 하십니까? 보내고 받고 하는 걸 얼마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켜면 그냥 전자우편부터 들어가서 봐요. 나한테 연락 온 게 있는지. 어떤 연락? 물건 사세요 하는 것도 있고요. 카드 대금 납부하세요라고 연락 오기도 하고요. 저는 종이로 안 와요. 저희 집 우편하면은 저거만 있더라고. 그 대한적십처서 회비내라고 그거는 꽂혀 있고요. 관리비내라고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은 1년 365일 안 꽂혀 있어요. 뭐가. 가급적이면 다 컴퓨터로 받아요. 그럼 100원도 빼주고 200원도 빼주거든.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고지서 같은 경우도 다 저는 자동 납부를 해놨지만은 그게 다 인터넷으로 와요. 종이로 안 와. 그럼 200원 빼줘. 어떤 건 100원 빼주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전화 걸어가지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전자우편을 오는데 그게 또 그런 거예요. 저는 컴퓨터가 생활이잖아. 저는 직업상.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거를 사용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열어다 봤는데 고지서가 온 걸 까먹으면 어떻게 돼? 또 미납된단 말이야. 미납되면 여러분 대출 받을 때도 큰 문제 생겨요.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 이거야. 한 일주일.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건강보험료 미납돼 있는데요? 하고 땡 한단 말이야. 못해요. 뭐 취사하든 할 수 없어요. 국가에 납부하는 돈은 꼬박꼬박 제때 내야지 안 그러면 서비스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연락 오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우리 교육생분들이 저한테 뭐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전자우편으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전자우편을 매번 봐야 돼요. 하루에 보는 게 한 200개 이상은 봐요. 제가 이제 거기다 답변을 보내기로 하는 거는 한 10개 정도.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갔더니 전자우편 2개 오고 쪽지 하나 와 있다고 써 있네요. 여기. 여기 메일에 가서 어떤 분은 안 읽은 게 200개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럼 안 되지. 왜 안 읽어? 안 읽을 거면 지우든지. 보세요. 요거. 뭐 어디 가입됐다고 나와 있네요. 축하드려요. 가입됐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 읽었고. 또 안 읽은 게 뭐가 있대? 뭐 책 홍보하는 거야. 에이, 삭제. 쪽지도 왔네. 쪽지도. 뭐 이렇게 뭐 이벤트 한대. 에이, 필요 없어. 또 삭제.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선택 삭제. 필요 없으면 삭제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전자우편 2개 보고 쪽지 하나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거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면 전자우편이 새로운 거 하나도 없네.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뭐야? 디어 프렌드가 뭐야? 친구 보소 하는 얘긴데. 그쵸? 오이씨, 저걸 놈이 영어로 써놨네. 마이 네이미즈가 라하 오스만이라는 사람이래요. 닥터래, 닥터. 그 닥터 맞나 몰라. 여기 보니까는 뭐 뱅커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니까 이 돈을 나보고 내라는 거야. 준다는 거야. 자, 이거를 솔직히 뻥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잠깐만. 이 번역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번역하는 기능. 이 번역하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기에 패스워드 되게 길죠? 저는 수월해요. 많이 썼던 빌. 그러니까는. 잠깐만. 번역 서비스로. 아, 또 하라고? 로그인을 아예 안 해. 저번에 제가 이거 읽어본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투자를 할 곳이 있는데, 자기한테 돈을 좀 보내주면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갚아준대요. 쥐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요, 이거에 속아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죠, 앵벌이. 여러분, 앵벌이라는 말 아시죠? 보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같은 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인터넷 사이버 앵벌이들이 많아요. $10만 보내주세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 아는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굉장히 친한 척을 해요. 그냥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아이디를. 어디 카페 같은 데 회원 가입하면 아이디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냐면요, 번역 서비스기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케냐 사람이다 이거야. 그럼 케냐는 뭐 영어를 쓰나요? 뭐 중국어를 쓰나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말로 바뀌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온단 말이야. 아까 그 사람이 영어로 보냈지만, 저는 영어를 못 읽으니까 됐다 이런 거 받으면 뭐라 그래요? 무엇이요 이거? 에이 하고 지워버리겠지만, 우리말로 왔으면 한 번쯤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피해를 보기도 한대요. 영어 모르는 건 이때 좋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받고 한단 말이에요. 편지 보내고 받는 건 다 아시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는지는. 제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편지 보내고 받는 거? 근데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편지 쓰기를 누르는데 누구한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나타났죠? 저는 제 얼굴이 뜨잖아요.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명이라 그래, 서명. 제 연락처도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서명을 만들 줄 알면은 도움이 되죠. 명함 들어가요, 명함. 제가 여기다가 편지를 쓰는 순간 제 연락처하고 제 얼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저는 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있게. 장난쳐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얼굴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네이버 거고요. 네이버 거고, 다음에는 편지 쓰기 들어가면 여기도 있네. 뭐가 있네. 그렇죠. 얼굴만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다 이거지. 이런 거. 요런 거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편지 쓰기를, 오른쪽에 보시면 편지지라고 있어요. 편지지.
편지지 보이세요? 여기 있는 편지지에 계절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오늘 생일이야 그러면 특별한 날에 뭐 여기 보면 재밌는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건 뭘까? 플레이 이거는 뭐지? 결혼기념일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한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편지지를 불러가지고 글자를 쓰면 아무래도 상대편이 싫어하진 않겠지. 그냥 미인 종이에다가 하얀 종이에다 글자 써서 편지 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꽃그림 돼 있는 편지지에다가 편지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이 편지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 편지지 빼기 누르면 또 싹 글자만 나오고 다음도 있어요. 다음도 편지지 여기 편지지라고 있거든 이렇게. 이 중에 I love you 이런 것도 있고요. 커피 마시는 것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연인 사이에 참 좋겠다. 이런 거 이거 커피 장사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받고 하는데 여기 보면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 안부 격려 이런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편지를 쓰면 되는 거야. 친구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요즘은 다 문자로 보내잖아. 문자로 보내잖아. 저는 이렇게 해요. 전자편으로 보내고 나서 문자로 전자편 보낸 거 확인해. 이메일 확인해봐 라고 보내요. 그러면 전자우편은 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은 되게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여기다가 확 쓰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안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써야지. 그래야 밥을 굶지 않지. 간혹 이제 밥도 사 먹여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편지 보내면 근데 이제 전화가 와요. 나 비밀번호 아이디 까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뻑뻑 긁으면서 가가지고 새로 알려줘야지. 그럼 이제 읽어보고 씩 좋아해요. 그렇게. 자, 서명 쓰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까지 오세요. 그리고 전자우편까지 오세요. 메일까지 오세요. 그 글자를 따라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다니면서. 화면 밑에 보시면 용량이 얼만큼이고 환경 설정, 뭐 스킨 설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환경 설정에 와 보시면은 상단에 메일함, 서명, 빠른 답장 설정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서명이라고 저 위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서명을 눌러 보시면 돼요. 예. 여기 환경 설정 누르면 기본 환경 설정, 메일함 관리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그 중에 서명을 클릭하시면 여기 서명란이 있단 말이에요. 서명을 사용 안 할 거면 못 하는 거고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서명은 세 개를 만들 수 있어요. 3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강의하는 게 저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로서의 이정민 그거를 제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내가 저 이정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가 여기 있고요. 제가 강의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매번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건 명함으로 만들어 놓자야지. 명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명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서명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서명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서명 쓰는 난이 나온단 말이야. 서명 쓰는 난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의 제목도 하나 쓰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내용을 적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쓰시는 분은 아까 제가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서명 설정이라 그래서 여기 서명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쓰는 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 직접 쓰시면 되는 거고. 굳이 나는 서명이라는 걸 안 할 거야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서명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누구다. 내 연락처가 이렇게 된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가정주부야. 그러면 우리 집 주소는 뭐고, 내 핸드폰 번호는 뭐고, 내 가족들은 뭐고, 이런 걸 알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 알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럴 거라면 서명의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직장인으로서의 내 역할을 알려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서명을 만들어주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지 쓰기 들어가면 자동으로 저의 얼굴도 나오고 여기다 저에 대한 연락처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다 저기 무조건 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편지를 여기다가 뭐 제가 이러이런 때문에 문의 좀 드립니다 하고 보내면 얘가 따라가는 거잖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럼 이걸 매번 쓰는 게 아니라, 매번 이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써놓은 게 있으니까 제 얼굴도 가고, 그럼 이 사람이 생김새가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 홈페이지도 여기 있구나, 연락처가 있겠구나,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신뢰감이 좀 가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지가 가는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정일이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데 얼굴도 있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상품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런 새로운 상품을 여기다 쭉 적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만드는 사람? 예. 그게 예전에 제가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나 보다. 제가 이제 지메일 쓰는 게 있는데 지메일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나는 이런 일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 샘플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고 마음에 들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서명으로 들어있더라고. 명함처럼. 자,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있는 전자우편을 제가 확인하고 먼저 좀 볼게요. 뭐 스팸 클리너 온이라고 체크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스팸 클리너 온은 뭐냐면 스팸으로 오는 편지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팸이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스팸이라는 뜻을. 스팸. 이거죠, 스팸. 스팸은 사실은 정크메일이라 그래요, 정크메일. 스팸 메일은 원래 명칭은 정크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허락 없이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 정크메일이라 그래요. 불법이에요. 법으로 걸려요. 제재를 받아요, 제재.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번 교육은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 문자를 메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받으신 분 중에 에이 하고 스팸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근데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이상이 이렇게 스팸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편지 보내는 게 이렇게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해명을 또 해야 돼요. 예. 근데 왜 스팸이라고 했는지 이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 잠깐만 보면 좀 스팸 편지함에 보세요. 대한민국 대표 카지노 유럽 미녀 최고로 생성한 게임 하래요. 게임. 회원님 미납 통행료 납부하래요. 도로공사에서 왔대요. 이런 웃기는 놈들이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뭐야? 뭐 최마담, 정마담, 오마담, 뭐 이상한 마담만 잔뜩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왔으니까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를 끌고 도로를 많이 다녀보면 나 통행료 납부한 거 없는데? 화가 난단 말이에요. 클릭해봤더니, 근데 저는 클릭을 안 해요. 전 통행료 납부할 게 없어요. 차를 끌고 다니거나 그러질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눌러봤더니 보세요.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눌러볼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여자들한테 온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 온 거니까
뭐 여자가 이렇게 벗고 나온다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애인도 만든다니 그냥 클릭해보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에이 재미없었네. 근데 시간 낭비됐잖아. 시간 낭비됐잖아. 스팸이라는 게요 굉장히 맛있는 통조림이죠. 스팸 통조림 이것만 먹다 보면요 다른 걸 안 먹는데요. 이게 이 습관이 들으면 예. 예, 그래서 정크메일 이런 광고성 편지를 보다 보면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낭비가 되고 결국에 나한테 해가 됐잖아요. 스팸이란 통조림이 해가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이제 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스팸 메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허락 없이 보내는 거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오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편지함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여기 뭐 남성의 자신감 회복제 100% 정품 보장 이거 사면은 이게 정품이라는데 이게 비아그라야 뭐야? 예. 근데 약국 대행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다 뻥이죠. 약은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조제를 받아서 의사의 조제를 받아서 사는 거지. 이건 다 뻥이에요. 근데 남자들은요 왠지 저런 데 관심을 갖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를 뭐 사기도 하는데 점점 죽어요. 저거 먹고. 위험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스팸 편지함을 이제 제가 비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비워버린다고. 여기 비움 누르면 그냥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제 스팸 편지함에 아무것도 없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스팸 편지함이 저 밑에 있나요? 스팸 메일함이라고 있네. 네이버는 스팸 메일함이 스팸이 없다. 저는 없네요. 네이버에는. 아까 아니 편지함은 있는데 편지 들어온 게 없다고. 아니면 제가 언젠가 또 지웠었겠지 뭐. 어떤 거? 그러면 차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저한테 편지 보낸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사람 편지를 내가 스팸 차단해버리면은 그 사람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스팸 차단됐다. 다시 스팸 편지함에 가면 여기 있네. 제가 모르고 차단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 차단 해제해야지. 차단 해제. 신고도 할 수 있고요. 에이, 그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인데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나 이쁘다고 편지를 보내. 보기도 싫어. 그럼 그 사람 편지를 선택하고 스팸 차단하면 광고성은 아니지만 그 사람 편지를 내가 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온 거 있으면 비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편지는 암흑에서 온 거고 어떤 거는 뭐 회원 가입했다고 편지가 온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읽은 편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불필요한 건 다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카페에 가입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카페 가입됐습니다. 카페 가입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게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여기 보세요. 메일함을 하나 만들어요. 더하기 눌러서. 여기 더하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더하기. 근데 여기 카페 메일함은 여기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카페 메일함이라고는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를 누르면은요. 상황에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카페에서 온 것들 있잖아요. 카페에서 온 것들 이제 다 항상 이제 일로 와요. 아까는 제가 받은 편지함에서 요 카페 있잖아요. 카페 요거 카페 이런 거 카페 여기 뭐 또 밑에 보면은 또 어디 카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카페에 온 거 여기 카페에 가입됐습니다라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세요. 제가 이동
이동. 어디? 카페 메일함으로 계속 이동.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이미 받은 것도 같이 움직여라 그러면 이 사람이 보낸 편지는 항상 카페 메일함에 있어. 그럼 다 여기 와 있네 지금 카페 메일함.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데 전자우편 하면은 여기 받은 메일함에 가보면 카페에서 보낸 거는 없어. 이제는 없을 거라고. 또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거 도시농보 이것도 뭐 여기서 어디 보내는 건데 그럼 이걸 또 선택을 해서 이동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를 보실 때는 여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광고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왔잖아요. 이렇게요. 뭐가 오면은 이거를 우리가 받은 메일함에 쭉 몇백 개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안 읽은 것도 있고 그럼 안 읽은 거는 필요 없어서 안 읽은 건지 그럼 지워야지. 그렇죠. 지워서 버려야죠. 그런데 지우기는 좀 그렇고 근데 펼쳐놓고 보기엔 지저분하고 그럴 때는 메일함을 하나 만들어서 예. 자, 뭐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서초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저한테 보낸 편지가 몇 개 있는데 자, 제가 여기다 눌러볼게요. 새 메일함을 하나 만들 거예요. 더하기. 그래서 이름은 서초여성 인력개발센터라고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서초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온 편지를 선택해서 이동. 서초로 보내세요 라고 제가 체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 가라고 자동 이동을 누를 거예요. 계속 이동을. 그런데 이 사람이 보낸 편지가 이거 말고 또 어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냥 샥 옮겨라 이거 일로. 확인 누르면 이 사람이 보낸 편지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보세요. 5개나 있었네. 5개나. 근데 제가 하나만 선택하고 이동하면서 이미 편지함에 있는 것도 다 같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받은 메일함에 가보면 깔끔하지. 깔끔해졌잖아요. 이렇게. 예. 깔끔해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오는 건 일로 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서초에서 오는 건 일로 올 거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자동 청구서함도 있네. 자동 청구서함. 자동 청구서라는 건 뭐예요? 카드 용지, 카드 대금이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수도 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신 이런 거. 그런 거를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지함을 따로 만들어 주자 이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다 그냥 덕지덕지 막 죄다 몇백 개씩 보지 말고 필요한 거를 정리하자. 자, 네이버는 그렇게 했는데 다음은 보세요. 다음은 제가 여기다가 편지함이 몇 개 있냐면 카페 편지함, 뭐 빅파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황긴이란 분이 저한테 많이 보냈네요. 황기님이란 분이 많이 보냈어. 그럼 제가 여기다가 추가 눌러서 황기인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분이 보낸 편지 중에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동. 자, 보세요. 얘는 좀 달라요. 순서가. 네이버는 항목을 클릭하고 계속 이거 하는 거지만 다음은 밑에 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고 편지함을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편지함을 눌러버리면 바로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 다음 쓰시는 분들은 기존에 받은 편지, 이 황기인이라는 분이 보낸 편지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속해서 보낼 거예요. 어디로? 요 편지함으로. 그러면 그분이 보낸 편지가 여기 다 한꺼번에 쫙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편지를 관리하실 때, 편지함 관리할 때 어떨까요? 되게 수월하겠죠. 되게 수월한단 말이에요. 관리하기가.
이런 편지함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 한두 개일 때는 생각이 없는데 많을 때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뭐 500개 안 읽었다, 1000개. 저번에 저도 보니까는요, 5만 몇 개 안 읽었다고 나온 게 있어요. 5만 몇 개를. 제가 야후에, 그러니까 미국 야후 있잖아요. 거기에 카페 가입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전또 까먹고 있다가 거기에 가입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무슨 클럽이죠. 클럽, 카페가.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뭐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보내주는데 카페 주인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멤버들도 다 보내주나 봐. 그러니까는 한 몇 년 지났는데 그게 한 6, 7만 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선택해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택하기가. 6만 개, 7만 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죠. 이렇게. 여기다가 삭제라고 하는 편지함을 만들고 그 사람을 딱 클릭해요. 이렇게 클릭하고 이동 눌러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도 다 한꺼번에 와라 라고 해서 딱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몇백 개, 몇천 개가 가겠죠. 또 남아있는 걸 또 클릭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낸 것도 계속해서 글로 옮겨라. 그래서 한 10몇 번을 했더니 6, 7만 개가 한꺼번에 다 가버리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편지함 있잖아요. 편지함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되지. 그럼 통으로 삭제해버린단 말이에요. 6만 개가 5만 개고 안에. 예. 그리고 나서 카페를 탈퇴해버렸어요. 또 오니까. 근데 영어로 오는데 예전에 뭐 공부한답시고 가입했다가 영어도 힘들고 하니까 안 했는데 계속 오니까 가입된 거. 몇천 개를 한꺼번에 삭제를 못 하는가 봐요. 몇천 개 보세요. 이 화면이 몇 개까지 나오냐면요. 많아봤자 100개예요. 이 화면은요. 전체 선택을 하면 여기 전체를 선택하면은요. 화면에 보이는 게 100개라고 100개. 보이는 것만 삭제하고요. 500개가 있으면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100번씩 5번을 해야 되는데 5만 개 같으면 500번을 해야죠. 100개씩. 5만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게 최대 100개예요. 근데 편지함을 이동시키면 5만 개도 한꺼번에 가거든. 그래갖고 편지함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거야. 편지함 자체를. 그럼 5만 개를 한꺼번에 삭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빠르지. 그건 한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만이지. 5만 군데서 온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카페가 예를 들어 5군데 카페 가입돼 있으면 미국 카페 야후에서 그 보내주는 사람 카페장은 5명이잖아요. 카페가 5개면 그럼 5번 하면 되고요. 그 중에 카페장이 아닌 카페 클럽장이 아닌 일반 회원이 보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보면 한 15번 정도만 이동 버튼 눌러주면은 가거든요. 근데 그 500거를 5만 개를 다 선택했는데 그 중에는 아닌 것도 있잖아. 그럼 또 빼야 되잖아. 그러다가 엉뚱한 것까지 삭제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령이지 그게. 어느 게 빠르겠냐 이거. 어느 게 빠르겠냐.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방법도는 여러 가지예요. 한 10개 삭제할 것 같으면 그냥 클릭해서 삭제해버리면 되는데 5,000개가 있으면 근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 다 선택하고 삭제, 전체 선택하고 하면 되지만 그 중에 또 아닌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아닌 건 또 해제해야 되지. 불편해요 그게 또.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그 아까 서명하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서명. 이제 그거는 제가 알려드린 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편지함을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편지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컴초보반 인터넷 주말반 해가지고 제가 수업하는 반 있잖아요. 이렇게 2014년도 4사분기 반 2013년도 2사분기 반 4사분기 반 이렇게 반별로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편지를 보내는 건 다 일로 와. 일로 온단 말이에요. 일로. 딴 데 안 가고 알아서 가는 거야. 글로. 그 폴더 그 메일함 찾아가지고 여러분 우체국 가면은 아니 빌딩 같은 데 가면 편지함 되게 많잖아 입구에. 그럼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다 알아서 꽂아놓고 가면 나는 내 것만 쏙 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 뭉탱이로 갖다 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골라야 되잖아. 불편하지.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골라놔줘야지. 편지 한 별로. 그럼 알아서 그걸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 잘 안 보는 거 있으면 한꺼번에 선택해서 딱 비워버려도 되고, 그거만 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환경 설정 한번 다시 가볼게요. 환경 설정 갔는데, 네이버. 다음도 환경 설정이 있어요. 똑같은데, 화면 구조가 똑같지는 않아요. 예. 다음은 화면에 별도로 하나 떠요. 네이버는 그 화면에서 뜨고, 다음은 별도로 뜨고, 그 차이인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외부 메일 가져오기라고 있을 거예요. 외부 메일. 한번 눌러보세요. 외부 메일. 외부 메일, 서명, 다른 메일 주소. 다음은 다른 메일 주소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메일 주소라고 되어 있고, 네이버는 외부 메일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전자우편을 뭐뭐 쓰세요? 아까 네이버 쓰시는 분이 많았고 다음은 한 분 계셨는데, 그럼 네이버의 아이디가 하나예요? 네이버가 아이디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예전에요, 한 사람이 10개도 만들고 100개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야후도 있고 한메일도 있고 네이트도 있고 여기 있는 거 다 있어요. 전자우편. 근데 네이버도 아이디가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A라고 로그인 해갖고 들어가서 편지 읽어야 되고, B라고 또 다시 로그인 해갖고 또 편지 봐야 되고, C라고 들어가서 편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잘 쓰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를 선택해 놓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디 있잖아요. 내 아이디 패스워드, 이걸 여기다 쭉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거 있잖아요. 자녀들 거, 미성년자. 성인들은 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도 네이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 아이디 때 우리 애 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자녀들 앞으로 편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걔도 보고 나는 아빠로 로그인하면 아빠에도 오는 거야. 여기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자녀들 거, 미성년자. 성인 거는 하면 안 되지. 그 가족이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인은. 근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부모인 보호자가 관리해줘야 되니까 하면 되고. 또 네이버의 아이디가 2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아까 3개 말씀드렸는데 3개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잘 쓰는 아이디는 A, B, C고, 또 어떤 거는 뭐 X, Y, Z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아이디를 또 쓰는 거예요. 비밀번호하고. 그리고 나서 이용에 동의합니다 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지가 오잖아요. 편지가 오면 네이버 것도 오고 다음도 것도 오고 네이트 것도 오고, 이 네이버로 다 오는 거야. 내가 가입되는 여기저기 동네에 있는 게 다 온다고. 그럼 여기저기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볼 필요 없잖아요. 한 군데서만 확인하면 되잖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받은 편지함 요거 다시 볼게요. 요걸 여기도 보면은 나는 네이버도 쓰고 있어. 그러면 주로 쓰는 게 네이버냐 다음이냐 이거지. 다음 거는 네이버에서 받으시고 네이버도 다음에서 받는데 서로 받으면 어떻게 돼? 중복돼서 올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근데 나는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네이트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야후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네이버를 쓸 거야. 그러면 다음 말고 네이버에 가다 세팅해보면 되지. 아니야, 나는 다음을 많이 써. 그럼 다음에다 세팅하면 되고. 한 군데에다만.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전자우편 주소가 네이버에 2개 있고 다음에 3개 있고 네이트에 하나 있고 뭐 구글에도 있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로그인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를 여기다 아예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것도 여기다 쓰고 구글 것도 여기다 쓰고 그렇게 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 외부 메일 가져오기라고 누르면 다음에는 이제 편지 저기 전체 메일 받은 메일함이 있잖아요. 받은 메일함. 여기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네이버에서도 오고 다음에서도 오고 구글에서도 오고 이거 다 온다고. 이곳으로 한꺼번에 다 편하지.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로 끝, 다음은 다음으로 끝, 서로 따로 놀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다 협력해요. 다 협력한다고. 그러니까 좀 수월하지, 관리하기가. 응. 어? 불가하다고 나와요? 자, 제가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기능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쓰는 건데, 메일 쓰기 눌러서 편지 쓰기라 메일 쓰기라고 해서 받는 사람, 여기다 받는 사람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소록에 사람 이름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주병선, 뭐 이선영하고 이름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여기다가 직접 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전자우편을 관리하실 때 주소록을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소록이 어디 있냐면은 주소록 여기 전화기 모양이 있네요. 그렇죠? 네, 전화기 모양에 들어가서 주소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그룹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죠. 그럼 연락처를 추가해서 이름은 뭐고 그 사람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 쓰고 전화번호는 뭐고 전자우편도 쓰고 뭐 그 사람의 생년을 알고 있으면 생년월일도 쓰고 그 사람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무슨 회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쭉 쓰면 관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주소가 저는 보세요. 2249개 주소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2249개가 핸드폰 주소록이 여기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록이 관리가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지를 쓸 때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럼 편지 쓰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받는 사람 주소를 쓰는데 그 사람 전자우편 주소, 아까 영문 계정이 있었잖아요. 아까 영문 계정이 뭐였냐면은 제가 요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정문 주소를 여기다 직접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사람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이라고 써보면 홍이라고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주소가 연결이 나오겠죠. 그러면 좀 편리하게 되겠지. 그 이제 제목 쓰고 내용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내기 하는데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 여러 명일 때는 그 상대편의 전자우편 주소나 이름을 확인해 갖고 쉼표를 쓰면 이렇게 쉼표를 쓰면은 또 다른 사람 이름을 쓸 수 있게끔 옆칸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다? 그런 사람이 없다든지 잘못 명기가 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 사람이 이제 휴면 계좌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 명한테 보낼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보낸 주소 내가 10명한테 보낼 때 그 10명이 서로 다 아는 사이야 그러면 그냥 보내면 되지만 그 10명이 서로 다 모르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럴 땐 개인별로 해서 체크해서 보내시는 게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환경 설정에 가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뭐 외부 메일 가져오기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다음에 있는 걸 가져오게끔 한다 그랬죠. 쓰시면 편하고 또 POP나 IMAP 설정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 메일이냐 웹메일이냐 하는 건데 웹메일이라는 거는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전자우편을 확인하는 걸 우리는 웹메일이라고 하고 PC 메일은 아웃룩이라든지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PC 메일에서는 로그인하는 기능이 없으니까는 네이버는 네이버 다음은 다음에 제공해주는 SMTP나 POP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POP를 쓰겠다라고 사용함이라고 해놓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밑에 이렇게 POP 서버명하고 SMTP 서버명, 그 다음에 SMTP 포트, 그 다음에 POP 포트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그럼 이대로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은 한꺼번에
PC에서도 전자우편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실 일반 개인 사용자들은 잘 안 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수 있는 것들이고, 하시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수업 중간에라도 질문을 하시면 제가 흐름이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 드릴 테니까는요. 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 주소록을 쓰면은, 네이버에 있는 주소록을 쓰면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네이버에 주소록이 있는데, 단 네이버 주소록을 쓰려면 네이버에 회원이 가입돼 있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난 네이버에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네이버 주소록을 못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주소록이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스마트폰 주소록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잠깐만.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을 저는 컴퓨터로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로. 여기 지금 제 핸드폰에 주소록이 있는데 매번 입력하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익숙지가 않아. 타자가. 스마트폰 타자가 익숙지가 않아서 컴퓨터를 연결해 놓고 컴퓨터에서 쓰거든요. 컴퓨터에서 쓰니까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 있는 주소록을 컴퓨터에서 보내놓고 거기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이걸 다시 일로 가져와도 되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고, 아예 스마트폰을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비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비진. 주소 알려드릴게요. 모비진. 이거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PC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회사에 갔는데 하고 날 이거 두들기고 앉아있으면 높으신 양반이 되게 싫어해요. 눈치가 엄청나게 나오거든. 눈치 보잖아요. 띵동. 아, 안 되지. 진동으로 놔야지. 카톡 이런 거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전 양반은 출근해갖고 카톡만 하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회원 가입을 해야죠. 회원 가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저는 가입을 해놨으니까 먼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에 셀이, 이거를 뭘 또 쓰라고 돼 있네. 에이, 귀찮아. 699 454 이렇게 쓰라면 써야지 뭐. 그럼 제가 이제 여기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스마트폰에도 얘를 깔아야 돼요. 스마트폰에도 이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예, 모비즌을. PC에서도 모비즌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 핸드폰 여기 떴죠. 그렇죠? 오른쪽에 핸드폰 떴잖아요. 여기 지금 화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핸드백에 넣어놓고 가방에 넣어놔야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제가 일 안 하고 또 핸드폰 갖고 장난친다 그러지.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 가서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있네. 여기 이렇게. 예. 일찍 가신다 그랬는데 선생님? 오늘 늦게 가셔도 되나 보다. 자, 여기 우리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애예요. 예. 시험을 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타작했대.
공부는 관심 없는 애야, 얘는. 예.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도 지가 못 써가지고 제가 써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 한글로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직접 이거 만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지금 컴퓨터로 업무하는구나, 그러지. 눈 속이는 거예요, 눈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메시지 보내볼게요. 메시지 보내면 여기다가 클릭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가 안 들어간다? 한글이 안 들어간다? 뭐가 깨졌다.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설정하는 게 또 있다. 여기다가 뭐를 설정해 줘야 돼. 그래 한글이 또 들어가요. 그거는 여기 텍스트 입력이라고 있네. 텍스트 입력. 들어가네. 이제 들어가.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탁 치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텍스트 입력이라고 하면 돼. 안녕하세요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면 되지.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무개 여기서 주소록 찾아가지고 보내면 되죠. 우리말도 들어가고 직접 안 들어가면 텍스트 입력이라고 전체 화면 놓으면 창이 크게 나와. 이렇게 이러면 흉하지. 또 전체 화면 나오면 걸리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탁 네이버도 하다가 와서 이것도 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진도 보내고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비디오도 여기 있는 컴퓨터 파일도 일로 보내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모비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요. 모비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 깔아요. 스마트폰에도 깔고 컴퓨터도 깔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알아서 여기에서 이 스마트폰에 하고 컴퓨터가 와이파이로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당장에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급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미리 운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나도 저거 쓰면 좋겠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회원 가입해야지 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 강제사항은 아니거든. 왜냐면 회원 가입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고 알려주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굳이 틀어놓지 않아도 되잖아. 모비전 핸드폰 갖고 하면 되지. 근데 직장에서는 핸드폰을 들락날락 쳐다보는 것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방법이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알려드린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주소록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스마트폰을 갖고 해야지.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서요. 스마트폰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봐야지. 뭐라고? 네이버 주소록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주소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왜 안 떠? 네이버 주소록이라고 쓰고 네. 그럼 여기 네이버 주소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클릭해 보시면 돼. 근데 저는 제거 열기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클릭하시면 돼요. 예, 그럼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통신을 이용해서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걸 깔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야지. 거기에서는 또 다음에서는 다음 주소록이라는 게 여기 있나 찾아볼까요?
저는 네이버 주소록이 있으니까 쓰는데 다음이란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요. 구글에 가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다음 주소록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뭐 다음 주소록이라고 여기 뭐가 이렇게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없네. 네, 없어요. 다음은 그런 서비스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를 쓰셔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이버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참여하시기 어렵겠지만 일단 설치해 놓고 댁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일단은 네이버 주소록을 제가 실행할 거예요. 네이버 주소록을 실행을 하면은 거기에 뭐를 설정하는欄이 나와요. 일단 로그인도 해야 되겠고, 잠깐만. 일단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있네요. 별표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자주 통화한 사람들 목록 여기 뜨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줄 3개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백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백업. 백업이라는 게 뭐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 복사해 놓는 걸 백업이라 그래요. 보관해 두는 기능을. 그럼 백업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백업 버튼을. 그럼 내보내기 가져오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핸드폰 주소가 변경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주소를 네이버로 보내줘야죠. 가져오기는 뭐예요? 가져오기는 여러분이 핸드폰을 쓰시다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교체했단 말이야. 근데 교체한 핸드폰에는 내 주소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그럼 네이버에다가 보관해 둔 거 있었잖아요. 그걸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상 네이버 주소록을 하나 쓰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자, 내보내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핸드폰에 있는 주소가 네이버 주소록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일단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소가 10개밖에 없다. 그러면 10개는 적어놔도 되지, 종이에다가. 그런데 양이 많을 수 있잖아요. 양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막 거기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 네이버 주소록에다 보관해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주소록에 2천 몇 명. 그거 다 여기다가 갖고 있던 거를 보관해 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기 누르면은 보세요. 기존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보관해 둔 연락처가 있잖아요. 거기다 합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 여기 있는 걸 새로 가져갈 건지. 새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 기존에 있는 거 지우면 안 되죠. 기존 연락처 합치면 되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요령이 필요해.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저렇게 하면 편하겠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짬짬이 하셔야 돼. 뭐 눌러야 돼요? 뭐 눌러야 돼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부가 100개가, 1000개가 있는데 기존에 네이버에 9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개가 증가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로 보낼 거 아닙니까? 네이버로 보내는데 네이버에는 개별적으로 또 뭘 정리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1000개를 가져왔더니 굳이 없어도 되는 게 거기 또 보관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가져올 때 어떻게 돼요? 제가 가져올 때 불필요한 것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소록을 가지고 보내요.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먼저 보세요. 네이버에 가서 주소록에 가서 여기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얘를 싹 다 지워요. 일단은 여기 있잖아. 얘가 최신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게 최신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게 최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먼저 싹 지워버려요. 그룹 관리에 들어가서 이 그룹들을 다 삭제해버려. 다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럼 확인 누르면 싹 다 지워지겠죠? 그럼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싹 보내, 한꺼번에. 그럼 깨끗하게 가겠죠? 옛날 거다 없어지고. 근데 여기 있던 거는 여기 있거든.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핸드폰 잊어버려. 그러니까 바로 지우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되지. 얘 지웠으면 바로 보내줘야지. 내일 모레 보내겠다 해놓고 미리 지웠다가 이거 고장 나면 이제 울죠. 그때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연도별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공부하시는 분들별로 다 그룹별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가 오거나 편지가 전화가 오면은 이름만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름을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람 정보를 딱 보는 순간 아 예전에 컴퓨터 초급반 공부했구나, 뭐 PC 관리하는 거 배웠구나. 그러면 이름도 쓰잖아. 이름도. 그럼 아무개님 어쩐 일이세요? 라고 제가 이제 다 응답을 하면은요, 제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그러시거든? 그럼 그분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으시잖아.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제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기억을 해놓은 거거든, 핸드폰에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걸 잘 쓸 줄 알아야 돼. 머리 좋은 사람은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머리에 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머리에 없거든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핸드폰에.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실력이 좋아. 아니야.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가도 해야지. 머리 좋은 놈이 뭐하러 그래요? 머릿속에 다 갖고 있으면 되지.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댁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일단 주소록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이 셈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앱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공부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중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없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재는 뭐라고 써 있을까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이제 편지를 주고받아야 돼. 편지를 주고받는 이유는 뭐 친구한테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내용을 문자로 보내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동창회 같은 데 참석을 하면은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행사 있습니다. 총 동창회 있으니까 나오세요라고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고, 또 메일로도 보내는데, 편리성 때문에 문자로 보내죠.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문자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 명의에 대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우편을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과거에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하고 주거니 받을 때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우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또 보셔야 되고, 자, 로그인을 했네요. 오른쪽 페이지. 그래서 이 책의 25페이지 1번 보면은 656개의 메일을 안 읽었다고 나와 있어. 와. 알림도 5개가 있고 쪽지도 100 몇 개가 있죠. 이 사람 관리 안 한 사람이야. 자, 이제 편지 쓰기 누르면 편지 쓰는 날이 나왔고, 자, 26쪽에 받는 사람 주소 쓰고 12월에 정기 모임 합니다, 공지합니다 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26쪽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몇 월 며칠 날 회비 들고 오쇼 하고 해서 편지를 보내기 누르면 쫙 간단 말이야. 근데 한 명한테 보낸 게 아니라 100명한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소록에다 미리 써놔야 편하지. 일일이 100명 거 입력하려면 그때그때마다 힘드니까 주소록에다 미리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편지를 보내면은요, 잠깐 보세요. 메일, 위에 있는 메일. 틀렸네, 제가. 자, 여기 보니까 보낸 메일함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보낸 메일함. 그럼 여기에 제가 언제 보냈다라는 게 여기 떠요, 여기에. 언제 보냈다라는 게 떠요. 제가 어느 분한테 사진을 보냈나봐. 뭐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기도 했나봐. 제 뭐 자기소개서 첨부해서 강사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편지 잘 받는다고 답장 보낸 것도 있고, 제가 저한테 보낸 것도 있고 있나봐요. 여기 날짜가 있네. 몇 년 몇 월 며칠 날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여기 뚜껑이 이렇게, 뚜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편지 봉투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열려 있는 건 뭐다? 아, 편지를 내가 읽은 거죠.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신 확인도 있거든, 수신 확인. 이 사람이 내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봐. 읽지 않았대. 내가 대출 때문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읽지 않았다는 의미는 뭘까? 내 서류 안 보고 대출해준 거네? 뭐야, 이거 나이롱이야, 뭐야? 이건 또 뭐예요? 발송 취소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5명 중 5명 읽었다고 나왔고,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5명한테 보냈어요. 근데 5명이 다 읽었다고 나와. 자, 이 편지를 언제 읽었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딱 내 편지를 딱 읽는 순간, 아무개가 몇 시에 읽었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 못하지. 몇 월 며칠에 동창회 나오라 그래서 내가 메일 보냈는데 너 왜 안 나왔니? 나 메일 못 받았어. 근데 수신하긴 가보니까 걔가 읽었다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오리발렘인 거지.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확인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 것도 되고. 그게 지금 2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7쪽. 그 다음에 이제 편지 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첨부하는 거지. 첨부. 파일 첨부인데 이 파일 첨부를 클릭해 보면 내 PC에서 가져올 건지 내 엔드라이브에서 가져올 건지. 자, 다음은 편지 쓰기에 들어가서 내 PC에서 할 건지 클라우드를 할 건지를 두 개가 보이는데, 네이버는 파일을 첨부하겠다고 딱 누르는 순간 여기도 있어요. 바로 내 PC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거고, 엔드라이브를 클릭하면 뭐가 돼요? 엔드라이브에 있는 클라우드 자료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고. 맞죠? 얘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다음 클라우드고, 요거는 내 컴퓨터고. 근데 얘는 뭐를 설치해야 된대. 또 요거 뭐 설치가 안 됐대. 다음 거는 설치를 안 해놨나 봐요. 네이버 거는 제가 내 PC를 클릭하니까 바로 열렸는데 뭔가 설치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와서 이렇게 다음에 와서 전자우편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가면 뭐야? 제가 이제 전자우편으로 이제 오겠다고 해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받은 편지함이라든지 편지 쓰기를 누른다든지 하면은 뭐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걸 제가 취소했거든. 아니요 했거든. 주의하실 점 보세요. 설치하는데 아까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하겠네. 안 할 거거든. 또 다음 클리너도 설치할 거네. 안 할 거거든. 그리고 얘를 눌러야지. 무조건 오케이 해갖고 얘 누르면 안 돼. 그럼 쓸데없는 것도 막 다 들어와. 그래놓고 하시는 얘기가, 저는요 그냥 컴퓨터를 잘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지고 광고가 막 들어와요. 그래. 그러니까 뭘 선택했으니까 들어왔겠지. 주인 허락 없이 막 들어온 놈이 어딨어. 주인이 허락을 한 거거든. 근데 나는 허락한 줄을 모르거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 근데 보세요. 설치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은 불리하잖아. 그거는 체크 안 돼 있고 자기들 유리한 것만 체크되어 있거든. 치사하게.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빼고 얘를 누르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읽어보면 되잖아. 읽어보고 물어보면 되잖아. 모르니까는 막 눌러. 세상에 막 누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된장인지 뭔지 막 눌러? 막 맛을 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읽어봐야 돼. 근데 초보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예 안 만지는 사람, 겁이 나니까. 또 한 부류는 모르니까 막 눌러. 막 누르면 컴퓨터가 막 떼먹어. 엉망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배우시는데, 인터넷에 관련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컴퓨터 전반적인 관리하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못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내 PC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열기 누르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내용 쓰고 보내기 하면 가겠지, 그 사람한테. 그런데 이 양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양이 많으면은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내 PC를 선택해서 굉장히 용량 큰 거를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요, 용량이요, 무려 4기가까지 첨부 가능. 4기가. 근데 초과했대. 못 집어넣어. 4기가짜리는 못 넣어. 다시 한번 다른 거 볼게요. 자, 요거 용량이 좀 작은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뭐냐면 2.7기가 정도 돼요. 2.7기가. 그때 이거는 두고두고 못 보고 5월 18일까지 쓸 수 있어. 딱 지금으로부터 한 달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아무개 홍길동 씨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홍길동 씨는 이거를 무조건 한 달 안에 봐야 돼. 한 달이 지나면 얘가 자동으로 삭제가 돼. 용량 큰 거는. 근데 용량이 작은 거는, 예를 들어 용량이 작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용량이 작은 거는, 여기 용량이 작은 거는 사용기간이 없어요. 평생 쓰는 거고. 용량이 큰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고, 그렇게 해서 받은 편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은 편지함에 보면은, 여기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이제 다음에 있는 편지함을 열어놓고 네이버에 있는 편지함을 열어보는데, 받은 편지함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다음 거를 보여드리면, 클립 그림이 있죠. 클립 그림이 이렇게. 클립 그림이 뭐냐면, 뭐가 첨부된 거예요. 클립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꽂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클릭해보면, 첨부 파일이 한 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예. 저 밑에 최종 수정분 해갖고 밑에 있네.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예. 다시. 받은 편지함에, 여기. 김종현 씨 제목 없음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클릭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눌러보면 뭐가 된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죠? 대용량. 2013년 7월 11일까지 쓰는 건데, 사용 기간이 지났죠? 그럼 얘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땡, 지났습니다. 이제 안 나와. 흔적은 있는데, 못 봐. 얘는 이제. 유효기간 지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13년 7월 11일까지 16시 34분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 내가 안 봤거든. 근데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놈의 게 어디로 갔는지 못 지워졌어. 그래서 여기 있네 하고 받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간 지났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분한테 또 전화 걸든지, 예전에 이런 자료 있었는데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든지 해야지. 근데 보낸 사람도 그 자료 저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고 받는 걸 다 하셔야 돼요. 관리하시는데. 자, 여기는 지금 책을 뭐 사진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보내지만, 뭐 사진 한두 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사업을 하다고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막 엄청난 많은 양의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메일을 보내고 나서 꼭 그 사람한테 문자로 지금 메일 보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그 사람이 급하다고 보내달라고 한 걸 테고 또 내가 급하니까 그 사람한테 뭘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허구한 날 인터넷 열어놓고 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 핸드폰은 띵동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시면 주소록 관리하는 거 나오죠? 메일함 관리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즐겨찾기라고 하는 걸 해볼 거예요. 즐겨찾기. 즐겨찾기를 잘못 설명해 놓은 게 무진장 많아요. 이 책도 즐겨찾기를 잘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테고요. 예,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 컴퓨터에도 즐겨찾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여기로 싹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쪽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알려드릴 테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활용하는 공부니까, 이왕이면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좀 세밀하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